도대체 여기 어떻게 온 거야? 주원이한테 무슨 일 생기면 엄마 가만히 안 둘 줄 알아. 장기가 아주 깨끗해. 항상 가부로만 살아서 우리 안 익숙해. 부탁할 게 있어서 연락했어. 이번 7화는 진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데요. 무창에 찾아온 불청객, 그리고 시작된 역대급 광기, 거기다 킬러까지 소환한 그녀와 궁지에 몰린 가선우의 선택까지.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무창이 들썩였습니다. 유치원에 경찰까지 동행한 한 여인.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얼굴엔 피 묻은 상처와 시퍼런 멍자국, 터진 입술이 선명했죠. 하필이면 유치원 공개 수업 날이었어요. 아이들이 조잘대며 부모 앞에서 율동을 선보이고 있었는데 딸! 그녀가 김영란을 껴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보고 싶지 않은 엄마를 본 영란은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부세미 선생님이 제 딸이에요. 이 한마디에 선생님들과 학부모, 동네 어르신들까지 웅성거렸죠. 영란은 서둘러 엄마를 끌고 나왔습니다. 도대체 여길 어떻게 온 거야? 너 때문에 가선영에게 잡혀 죽을 뻔했어. 간신히 도망쳤다고. 그러니 너 키워준 값은 받아야 하지 않겠니? 그런데 여러분, 영란의 표정, 입꼬리 하나 꿈쩍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알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지긋지긋하게 듣던 그 말투와 눈빛, 그 모든 게 다 거짓이라는 걸요. 그럼 김소영은 전날까지 어디에 있었을까요? 강원도 외곽의 한 리조트에서 여유롭게 일광욕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김소영? 그녀를 부른 사람은 다름 아닌 가선영. 빨간 원피스를 입고 압도적인 아우라로 나타난 가선영이 김소영을 납치하는데요. 다음 장면 진짜 충격적이었습니다. 무대 위 그 커다란 강당 천장에 마치 짐승처럼 거꾸로 매달린 김소영. 김영란 안 나타나면 엄마 죽여. 가선영의 목소리는 살을 애는 칼날 같았고요. 김소영은 떨리는 눈동자로 억지 비웃음을 지으며 말합니다. 어차피 영란이는 안 올 거고 대신 날 살려주면 하라는 대로 할게. 정말이야. 내가 영란이 약점 잡아 데려올게 꼭. 가선영은 그런 그녀를 한참 내려다보다 냉소를 흘렸죠. 그 사이 가선우는 경찰을 피해 도망가다 차 사고를 냈고 그 소식을 들은 가선영은 무창에 있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김소영을 무창으로 보낸 겁니다. 김소영의 목적은 단 하나, 영란이의 약점을 찾는 것. 그래서 유치원에 엄마 코스프레를 하며 등장한 거였죠. 무창은 다시 조용한 일상을 되찾은 듯 했지만 물밑에선 배신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동민과 함께 아이들을 돌보는 영란.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해맑게 웃는 주원이. 멀리서 이 모습을 바라보던 김소영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사진 한 장이 말해주는 건 하나였어요. 이 아이가 약점이다. 이걸로 충분하겠지? 그리고 그 사진은 바로 가선영에게 전달됩니다. 돈을 위해서 늘 그래왔듯이 그날 밤 무창의 바람은 이상하게 차가웠어요. 영란의 등에 서늘한 기운이 스쳤죠. 그것이 불길함에 전조란 걸 그 누구도 아직은 몰랐습니다. 가을바람에 아이들은 유치원 마당에서 노란 은행잎을 밟으며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주원아, 누군가 아이 이름을 부르며 마당을 이리저리 찾기 시작했죠. 영란은 뭔가 싸한 기분에 재빨리 밖으로 나갔고 동민도 상황 파악이 되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설마. 그리고 영란의 머릿속에 떠오른 한 사람, 김소영. CCTV를 확인하니 역시나 낯익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장면이 남아 있었어요. 김소영이 조용히 너무도 자연스럽게 주원의 손을 잡고 유치원 뒷문으로 사라진 거예요. 동민은 분노로 손을 떨었고 영란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내가 짐작했어야 했는데 유치원생 하나가 사라졌다는 건 이 작은 마을에선 비상사태나 마찬가지였죠. 영란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동민은 마을 곳곳을 뒤졌어요. 그런데 저 멀리 김소영이 주원이 손을 꼭 잡고 걸어오고 있었어요. 동민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달려가자 김소영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돌려 웃었습니다. 어머, 이리도 험한 얼굴로 오시네. 왜 그래요, 주원 아빠? 몰라서 그래요? 동민은 이를 악물었죠. 영란이 그 뒤를 따라가자 주원이는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선생님 엄마가 나한테 뽑기랑 딱지도 알려줬어요. 영란은 다리에서 힘이 풀릴 뻔했죠. 그때 김소영이 가볍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얘가 하도 귀엽고 예뻐서요. 같이 좀 놀아준 거랍니다.
말투는 다정한데 눈빛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주원이한테 무슨 일 생기면 엄마 진짜 가만 안 둘 거야. 영란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그렇게 말하고 주원이의 손을 꼭 쥐어 돌아섰습니다. 김소영은 그 자리에 남아 입술을 앙다물며 중얼거렸죠. 아직 안 끝났어. 사건은 잠깐의 해프닝으로 덮였지만 그날의 긴장감은 누구도 잊지 못했어요. 영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단지 놀이로 끝났을 리 없다는 걸요. 한편 서울에서는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선영은 동생 가선우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이사들의 비리를 폭로하고 가족까지 볼모로 협박했어요. 회의실 한복판에서 그녀는 잔혹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회사 돈으로 향락을 즐겼으면 이제 그 빚은 가족이 몸으로 갚아야죠. 이미 그들의 가족들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고 가선영의 광기에 이사들은 무릎을 꿇은 채 그저 떨며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선영은 냉정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 눈앞에 충성 서약서를 내밀었습니다. 나는 평생 갑으로만 살아왔어. 의뢰 방식이 뭔지 몰라. 그러니까 그냥 내 방식대로 갈게. 선영의 협박에 이사들은 어쩔 수 없이 떨리는 손으로 서약서를 찍었죠. 이제 선영은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했어요. 그녀의 핸드폰에는 김소영이 보낸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영란과 동민, 그리고 주원. 세 사람이 한 화면에 웃고 있는 사진. 가선영은 그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 특유의 입만 웃는 소름 돋는 표정으로요. 그러더니 한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이야. 부탁할 게 있어. 연락했어. 여러분, 이 남자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15년 전 예림이를 죽였던 킬러였어요. 가선영은 이제 다시 그를 소환한 겁니다. 그리고 정신병동에 감금된 가선호. 잘 계셨습니까, 부사장님? 이돈이었습니다. 부드럽고 예의 바르지만 냉정한 목소리. 가선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내가 왜 여기에 있는 거야? 어떻게 된 거냐고. 나 멀쩡하잖아. 이돈은 가선영의 기자회견 동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정신적 고통? 치료? 내가 미쳤다고? 선우의 손끝이 떨렸어요. 그리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누나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의 눈은 벌개졌고 분노와 공포, 충격이 뒤섞여 있었어요. 이돈은 작은 서류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무너지셨군요. 사실 좀 더 오래 버티실 줄 알았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진 가선호의 얼굴. 도움이 필요하시면 감금 상태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불법 입원, 인신보호 청구, 당신의 진술, 심지어 회사 돈으로 병원비를 지불한 내역까지 파면 충분히 문제 제기 가능하죠. 가선우의 눈이 크게 흔들렸어요. 그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이돈의 조건을 들은 가선우는 뭐야? 이것들이 나한테 뭐라는 거야? 가선우는 서류를 내던졌습니다. 그게 싫으시면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이돈은 마지막 서류를 선우 앞에 밀었습니다. 진술 협조 각서. 결국 가선우는 분노로 인해 이용당하는 길을 자발적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돈은 가선우에게 정확히 어떤 조건을 내놓았을까요? 가선우는 정말 누나 가선영을 배신하게 될까요? 그리고 가선영이 소환한 킬러는 무창에 어떤 폭풍을 몰고 올까요? 영란과 동민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다음 주 착한 여자 부세미 7화에서 밝혀집니다. 여러분의 예상은 어떤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착한 여자 부세미는 월, 화, 밤 10시 ENA 채널에서 시청 가능하고 티빙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